저는 테드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기존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면 좀 답이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올 거고 거기에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할 거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예측하는 건 좀 어리석은 짓이고, 제가 스스로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기존에 있어 왔던 테드의 어떤 연사들 중에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가를 분석하는 게 훨씬 저의 취향에는 맞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드닷컴에 들어가서 50개의 영상을 쭉 봤고요. 굉장히 병적이죠. 18분짜리 영상 50개를 보면 15시간입니다. 15시간 동안 쭉 50개의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영상에 반응하고 어떤 연사들의 말에 좀 더 감명을 받고 호감을 받고 반응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격적인 결함이 많아서 뭐 새벽에 통계 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원래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자기 안방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보기 편하더라라는 결론을 하나 내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18분 동안 제 사업과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역사와 온갖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한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있던 분들이 18분 끝날 때 울면서 기립박수를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테드가 딱히 슬픔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더 가볍지만 여러분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3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어조가 굉장히 적은 사람들한테 저는 감명을 쉽게 받았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죠. 왜냐하면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누구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짧게 들려드릴 거고요. 이게 딱히 저희 지역과 혹은 홍대 앞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쉬운 비유니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때는 1995년, 그러니까 제가 44살 때 일이고요. 제가 44살 때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속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으로부터도 좀 멀어지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유독 프리랜서 중에 돈을 좀 못 모으는 타입도 있습니다. 저축을 잘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축을 좀 해서 뭐 큰 가구를 사든 아니면 컴퓨터를 사든 아니면 뭔가 고가의 물품을 사든 그렇게 집안에 두면 나중에 뭔가 뿌듯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런 거를 샀다라고 위안을 하기라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들과 뭔가 비슷하게 버는데도 돌아보면 돈이 없고 돌아보면 돈이 없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술을 먹을 때 계산대로 제일 먼저 뛰어가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죠. 늘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월간 산업사회라는 잡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창간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200호가 넘게 나온 유서 깊은 잡지였고요. 하지만 유서는 깊은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잡지였죠. 그 산업사회라는 잡지는 뭔가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면 최신 기술,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문 잡지였었고요. 그래서 편집장을 만나서 저는 전 프리랜서 작가였으니까 원고를 쓰거나 뭐 취재를 시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미팅을 하러 갔는데 대뜸 앉자마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됐고 표지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디자이너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저희가 딱히 제대로 된 디자이너를 구할 돈이 없어서요. 라고 말을 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은 궁하긴 마찬가지였으니까 뭔가 이렇게 거짓으로라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성금을 받고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갑자기 유혹이 들어왔죠. 그래서 디자인을 잘 못한다는 혹은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감추고 가로 열고 닥치는 대로 가로 닫고 해보기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최근에 나왔던 잡지의 표지를 보여줬고요. 이게 그때 월간 산업사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사실 막 세련되지는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산업사회라는 잡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그렇게까지 뭐 상관이 없거나 어느 정도 잘 구현이 된, 물론 벤처 캐피털이라고 써 있고 여러 가지 좀 민망한 구성은 있지만 그래도 제법 어울리는 잡지 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굳이 표지를 바꾸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편집장이 다들 무시를 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독자들이 표지를 싫어하는군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독자들은 꽤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럼 다들이라고 하신 건 누구죠? 다른 사람. 뭐 우리 가족, 뭐 친구, 이 현장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잡지를 보고 민망해하고 쪽팔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면서 이렇게 저를 절대로 바라보지 않고 땅바닥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꼭 이대로 해달라는 건 아닌데 라면서 뭘 이렇게 한두 개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대로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대로 되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곤 하는데 저는 그때 그분이 내민 잡지 한 권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1995년 와이어드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면서 뭐 꼭 이대로 해달라는 건 아닌데 얼추 이런 느낌이 나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덜 쪽팔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직감을 했지만 저는 일이 궁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설득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결과물을 하나 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계획이고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를 결과물로서 이미지로서 보여주면 바로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대로 폰트를 키워라. 더. 마치 사진 찍을 때 뒤로 더 가라는 것처럼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 키워달라 그러죠. 더 키우고 일반적인 사진이지만 빨갛게 물들여달라. 시뻘겋게 라고 할 때 계속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간 시안을 마련을 했고요. 편집장한테 보여줬죠. 편집장은 뭔가 이게 좀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장님, 이 잡지의 독자들은 누구죠? 라고 물었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사회에 근무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편집장님은 이 표지를 누구를 위해서 바꾸고 싶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 외의 사람들,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지를 만들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편집장님은 이 잡지를 보는 독자가 이 표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책이 나를 위해서 있지 않은 걸 느낄 때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아예 방향을 틀어서 실제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어떤 요소를 좋아하고 어떤 거에 친근하고, 심지어 그런 표지가 완성됐을 때 자신이 있는 분야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것이 내 산업에 대한 잡지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궁금하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그 잡지를 보라라고 내밀 수 있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부를 모아서 실제로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요소들에 반응하고 무엇을 좀 더 좋아하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퇴근을 한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쁜 디자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책을 받아보는 독자가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포맷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첫 번째로 타이틀은 어렵지만 한글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는 느낌이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산업사회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그 산업사회라는 타이틀이 아까 있었던 이 서체처럼 뭔가 월간 붓글씨 같은 서체와는 다른 요소로서 좀 꾸며보기로 했고요. 그 꾸미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와 방식, 뭐 도면이랄지 화살표랄지 이런 것들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절대로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성공한 CEO가 팔짱을 끼고 굉장히 뭔가에 이렇게 욕망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35도 허공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사진을 굳이 넣지는 않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까지 왔을 때 이 정도 표지까지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원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원고는 베테랑 용접 기사에 대한 원고였고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원고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인터뷰를 보면서 중간에 그 용접 기사의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용접을 하는 중에 튀는 스파크가 있죠. 그 불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희를 굉장히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불꽃이 튈 때 자기가 뭔가 굉장히 지루한 일상에 있고 어떤 일들이 힘들고 아들은 말을 듣질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굉장히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지점에서 하염없이 그 스파크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위로일 수도 있겠고 분노일 수도 있겠고 뭔가 좀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 튀는 환영과 잔상과 이런 것만 그냥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봤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베테랑 용접 기사의 그 환영과 같은 불꽃, 어떤 환상 이런 거를 이미지로 표지로 끌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표지고요. 이제 저희는 한 오래되고 커질 대로 커진 지역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낡았고 예전 같지가 않죠. 근데 사실 예전이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뭔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읊조리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저희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남의 눈치,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지역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이 지역이 이렇게 된 게 예전 같지 않아진 게 자기 탓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코를 막으면서 여기 이상한 냄새나 이러면 괜히 제가 안 씻은 것 같아서 이렇게 냄새 한번 더 맡아보고 오늘 안 씻었나? 그러면서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면 냄새는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마치 저 월간 산업사회의 편집장이 저에게 처음 의뢰했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표지의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욕망과 좀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공간에 오래 머무는 사람, 이 공간의 실질적인 주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버리고 무언가를 소망하고 그 공간이 예전 같지 않아지든 뭐 확장되든 축소되든 심지어 뭐 속된 말로 망하든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이 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려면 실제로 우리가 관용구로 쉽게 쓰고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그런 문장을 좀 뒤집으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물러나서 커다란 덩어리를 보면 정말 쉽게 싸잡을 수 있거든요. 홍대 앞은 변했어, 끝났어, 망했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각각 다 다르게 생긴 나무들을 보고 오래 보면 심지어 밤이 되더라도 그 작은 객체들과 주체들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비판해야만 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오래 머무는 사람에 있어 한정해서만.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표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지역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 주체만이 느끼는 세밀한 부분들, 그 용접 기사가 느끼는 그런 어떤 불꽃의 스파크 같은,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가다가 그냥 위험하다든지 그냥 용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불꽃이 위안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장 잘게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할 때 새로운 행복한 지역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앉아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월간 산업사회라는 잡지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모든 앞에 있었던 표지들은 와이어드를 제외하고는 제가 오늘을 위해서 가상으로 디자인을 해온 표지들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리허설 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95년에 44살이라고 하는데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우화 같은 거를 제가 창작을 해서 빌려왔는데 약간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굉장히 진지한 거짓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어마인드의 1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